이 전주의 시들이 세기별 과거 급제자 순위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자, 보세요. 조선 전기 15세기는 전주의 시가 없죠. 왜? 왕이 나라를 세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15세기 때는 안동건시, 광산김씨가 1등, 2등 차지하고 문화유씨가 3등입니다. 진주광씨가 4등, 밀양박씨가 5등, 창녕성씨가 6등, 전희씨가 7등, 영민씨가 8등, 광주씨가 9등, 경주씨가 10등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되니까 전주의 시들이 서서히 수가 많아지고 이제 관록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15세기 때는 왜 특히 과학학계가 없는 이유는 왕실의 8촌 이내의 친척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과학 응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점 10촌 넘어가면은 과학 응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 때부터 서서히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다가 전주시 프리미엄을 안고 16세기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던 성씨 집안에서 전주시가 4등으로 떠올라갔습니다. 16세기 광산김씨, 안동건씨, 광주이씨. 광주시가 이렇게 10위에서 3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 안동김씨, 진주광씨 여기 쭉 넣었죠. 그죠? 파평윤씨가 8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6세기 후반에 딱 가니까 전주시가 이때부터 1등을 딱 차지합니다. 이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을 거야. 왜? 프리미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식년시, 정식 과거 3년마다 보는 시험보다는 부정기적 시험에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관록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성시 추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전주시가. 자, 그래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또, 16시 후반은 안동고시, 파평윤시, 남양홍시, 청주안시죠? 진주광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이 집안에도 계속 독점합니다. 안동건시, 파평윤시, 밀양박시, 연안리시, 광산김씨. 이게 이제, 그러다가 16세기부터 반남박씨와 연안리씨가 압도적으로 확 치고 올라옵니다. 후반부터. 우리가 과거 합격자를 200명 이상 낸 집안이 20여 집안이 있습니다. 이 20여 집안 중에 순위 10위권 안에 바로 진입한 사람들이 연안이씨와 반남박씨가 16세기부터 갑자기 쫙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위권 안에, 즉 200명 이상 합격시킨 자 20여 개 집안 중에 17세기 이후에 왕실과 혼인을 통해서 갑자기 200명 안으로 확 들어오는 성씨가 달성서씨죠. 이래서 프리미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전주시 세기별 급제자를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5세기에는 왕에 가까운 족친들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성종대의 법으로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15세기 때는 과거 합격자가 얼마 안 되거나 아주 극소수죠. 그래서 16세기 때 와서 이제 점점 왕의 직계손으로부터 8촌의 이후 넘어가니까 과거 응시를 하게 되고, 과거 응시에서 프리미엄을 가지고 갑자기 4등 올라왔다. 그죠? 그리고 이후 쫙 해서 19세기 후반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자료가 한국학중앙연구원 문과 자료에서 그대로 받아서 인용한 거예요. 또 이것도 인터넷에 보면은 파평윤 씨가 안동건 씨보다 먼저 또 많이 올라가 있는 막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은 그때 참고한 자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문과 방송에 보면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 전주이시 종친불사이사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주이시든 종친은 10촌 이내의 사람들은 과거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한해서
과거를 못 보니까 공부를 안 하겠죠. 그래서 최종은 종학이라는 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종친들이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혜도 주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왜? 과거도 못 보는데 공부해 뭐 하게? 이런 거죠. 그럼 최종 그 의도는 뭐냐? 왕실 종친들이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지고 이권 관계에 개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수준을 함양하기 위해, 그리고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종항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것을 공부를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거기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가 않더라. 그래서 왜 조선시대에 종친 불임 이사를 만들었느냐, 즉 종친은 관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느냐, 바로 정치의 문란을 방지하고 왕권에 도전하는 자를 처음부터 싹부터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뭐 왕 직계로부터 촌소가 멀어지면은 과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가 합격자 872명입니다. 200명 안에 드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무려 800명이 거의 900명 육박할 정도로 대과 합격자가 많은 것은 이 중에 대부분이 정식 시험인 식년시가 아닌 부정기적 시험인 별시 종류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것은 관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과거 시험을 볼 때에 위에 4대조 할아버지부터 다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 할아버지까지 다 적어 넣어요. 나의 4대조 할아버지 누구고 관직에 뭘 했다. 그리고 외 할아버지 외삼촌은 누구라는 게 딱 거기 시험 답지 위에 적혀 있습니다. 정말 요즘 같으면 웃지 못할 일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대과 합격자가 총 872명이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률 1위를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문과 총 804회 시행 합격자 927개 본관, 성시에서 15,150명 배출됐고, 이 중에 전주 합격자가 5.76%로 1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식년시가 163회, 이게 정규적 시험, 정기시험이죠. 3년마다 보는 시험. 그 별시가 581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 별시에서 대부분 전주시가 합격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조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안동건시, 파평윤시, 연안이시, 진주광시, 여흥민시 뭐 등등등 성시가 계속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이 탄탄하고 또 현재 관직을 갖고 있으니까 관록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답지에다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정조, 조부, 아버지 아까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별시에 그게 많이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고 대표적인 성지 관직 한 집에서 계속해서 관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 시험이 60회다. 이렇게 우리가 합격률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과거 합격자 중에 단연 1위다. 단연 1위인 이유는 바로 왕실 성시 프리미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원, 진사 및 문과, 무과 시험 포함 총, 그러니까 소과에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죠. 생원시는 조선 초기의 대부분이고 진사시는 몇 해 시행이 안 됐습니다. 16세 이후부터 점점 사람들이 문장을 짓는, 요즘 말로 논술행이 되겠죠. 문장을 짓는 진사시가 존경을 받고 유교 경전을 시험 치는 생원시가 약간 진사시보다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생원 진사 시험은 이 가지고 과거 합격했다 해서 관직에 나가기는 힘들댔죠. 왜 보느냐? 성균관에 진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성균관에 진학하는 비율이 적어지고 바로 성균관 안 가고 바로 대가를 바라보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가는 속가를 끝에 보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속가를 왜 보는가? 양반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본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생원시가 많았고 진사시는 몇 번 시행이 안 됐죠. 그래서 점점 16시에 갈수록 이제 생원보다도 진사시가 훨씬 존경을 한다. 이유는 생원시는 유교 경전 시험으로 암기력 테스트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나 진사시는 문장 서술로 통한 문장을 짓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장 중심의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네 소리를 들으려면은 사장 중심을 시험에 합격해야 그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생원시보다는 진사시가 많고 진사시를 더 존경받았다. 그 진사시 생원시 합격한다 해가지고 관직이 나가느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자, 이래서 이 시험도 생원, 진사, 문과 총 포함해가지고 전주시가 5,469명이 합격 단연 1위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앞에서 봤죠? 804회 중에서 15,151명의 문과 합격자 872명이나 1등을 했고, 무과 역시 총 185회가 시행됐는데 급제자 중에 29,702명이 합격했죠. 그 중에 전주이시가 1,51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또 생원 진사시험도 14,014명이 합격했고 진사시험에도 1,671명이 합격했죠. 이래서 과거 시험 합격자는 전주시가 거의 싹쓸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래서 전주시는 왕성인 프리미엄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부정기적 시험 총 합격자가 8,740명. 이게 무슨 말인가? 전주이시의 과거 합격자 중에 10년씩 3년마다 합격을 하는 그 시험이 아닌 부정기적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8,740명입니다. 그럼 전주이시 합격자 중에 거의 가반수 속가, 대가를 다 엎친 겁니다. 이거는 속가, 대가, 무가를 다 엎친 거예요. 이 숫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부정기적 시험에 합격자가 많다는 것에서 증명이 됩니다. 뭐가? 프리미엄이 그대로 붙어 있구나. 그죠? 그럼 자, 정광시에 몇 명 합격했냐? 전주시가 2,713명입니다. 정광시가 뭔가? 왕족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정광시입니다. 이 정광시는 식년시와 똑같이 33명을 뽑습니다. 식년시 못지 않은 권위를 가지는 시험이죠. 왜? 왕족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니까. 여기에서 2,713명이 전주시가 나왔죠. 정시 합격자가 2,473명입니다. 정시는 뭐냐? 왕세자가 태어나거나 왕세자가 즉위하거나 또는 왕세자의 관례식을 하거나 또는 명나라 황제의 자제가 황태자가 태어나거나 등에 해당되는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시험이 정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거 나중에 또 갈수록 호남정시, 호서정시, 강릉정시 해서 지방에서 막 남발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합격자 중에 이 정시 합격자도 부정기적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식년시나 정광시보다도 훨씬 난이도가 약하다고 봐야 돼요. 또 과차, 등수를 정하는 데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식년시나 정광시보다 쉽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 별시, 그러니까 부정기적 시험 이렇게 많아요. 전주시가. 그리고 또 성진을 하기 위해서 3품 이하의 관리들이 성진을 하기 위해서 가끔 보기도 합니다. 별시 합격자가 1987명입니다. 별시는 뭐냐? 이것은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시험이죠. 그리고 또 중국 황실의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왕실의
경사했을 때 보는 시험이 바로 이럴 때에 역시 1987명이에요. 알성시 합격자 778명입니다. 알성시는 뭔가? 알성시는 왕이 성균관에 납시해가지고 그 성균관에 왕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일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럼 이게 시험이 굉장히 정광시나 식년시에서 쉽죠. 또 과차도 등위도 빨리 지게 그 당일 발표예요. 이게 또 왕 앞에서 당일날 발표하니까 이 시험은 다른 정광시나 식년시 이런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시험에 압도적으로 전주시가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성균관 유생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점점 확대돼서 지방의 유생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전주시들 막 끼어들면서 이렇게 778명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춘당대시 역시 133명. 그 다음에 현량가 28명, 등준시 27명. 자, 이렇게 해서 부정기적 시험의 합격자가 총 8,740명이고 합격자의 과반수 이상이 부정기적 시험에 전주시들이 합격했더라. 그래서 프리미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최다 장원급제자도 역시 전주시입니다. 과거에 장원을 하느냐, 차석을 하느냐, 3등을 하느냐 차이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장원 즉 갑과 합격자와 을과 합격자와 병과 합격자가 관직에 나가는 등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원급제자는 전주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그럴까? 물론 똑똑해서 그럴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전주시 프리미엄이 많이 장원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장원급제자 명단을 쭉 다 내놨죠. 그죠? 예. 자, 이게 66명입니다. 66명. 그래서 이렇게 장원급제자 명단에서도 단연히 탑을 차지하고 있죠. 장원급제자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갑과 을과 병가에 따라 가지고 급제자들이 나가는 즉 관직 등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갑가의 합격자를 1, 2, 3등에 해당되는 등차에 해당되는 사람은 갑가입니다. 그 중에 갑가 1위를 장원이라고 2위를 아원이라고 3위를 타마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름 대명사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명사가 1등까지 1등이 아니라 장원급제, 아원급제, 타마랑급제 이거예요. 내 3등의 땅 아니라 타마랑급제야. 또 타마랑급제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게 왕으로부터 의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밑에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이걸 직접 가서 꽂아주는 역할이 3등 타마랑이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타마랑 을가와 병가 급제들의 의사는 타마랑이 왕으로부터 전달받아서 꽂아주고 정칠품의 관직을 수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종육품, 자 여기는 정칠품, 2등은 정칠품, 3등 타마랑은 정칠품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1, 2, 3등 다음에는 바로 그냥 요즘 말하면은 5급 사무관 시험에 합격한 꼴이죠. 행정고시에 합격한 등급이 해당됩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7급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을가 합격자 4등에서 10등까지입니다. 4등, 10등까지는 정팔품을 수여합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오늘날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그와 비슷할 거겠죠. 그 다음 병가 합격자 11등에서 33등. 내 할아버지가 과거에 합격했다 하면은 문과 박로 딱 들어가면은 할아버지 이름하고 당시에 받은 등급하고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그쪽에 다 찾아낸 거니까. 그래서 병가 11등에서 33등은 총 23명이 해당되죠. 23명은 정구품을 수여받습니다. 정구품. 그리고 요새 말로 하면 국어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의 비교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원급제자는 완전히 관직에 나갈 때부터 프리미엄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 위에 시험 답지 위에다가 고조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딱 관직에 다 써놨고 외할아버지, 외삼촌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채점하는 시험관들이 힘 있는 집안으로 웬만하면 갈 수 있고 실제 자원급제자가 바뀌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혼자서 웃음이 나올 때도 있고 와 대단하구나라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죠. 장원이 수여받는 종육품과 병가가 얻는 전구품은 사이 5단계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그 5단계에 올라가는 이 사이 기간은 간격은 평균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7년 먼저 당가버립니다. 우리 국어 공무원 가가지고 이사관이나 비서관 올라가는 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미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고 적어도 7급 공무원 정도로 합격을 해야 마칠 때에 이사관 또는 비서관 정도의 부이사관 뭐 이 정도에 받아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급제자도 단연 전주희 씨가 압도적으로 많고 1등이고 그 1등에 해당되는 자원급제자의 프리미엄은 이렇더라 이 말이죠.